이번 시간에는 휘스턴 브릿지라고 해서 우리가 전기전자에서 기본 법칙 그러면 오음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회로에서는 그런 역할,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써주는데 휘스턴 브릿지, 휘스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휘스턴 브릿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좀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잠깐 역사를 보면은 여기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 고환자라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건 하지 못했는데 여하튼 간에 위키를 보면은 최초 고환자는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고 발전시킨 사람은 휘트스톤이라고 하는 그 회로 이름 있죠? 그것의 개선자 이름을 따서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고환자인데 개선자 이름이 붙여가지고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붙여졌는데 회로의 어떤 평형 조건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왜 그렇게 조건이 형성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푸는 것으로 휘트스톤 브릿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가 휘트스톤 브릿지의 기본적인 회로인데요. 여기는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겠죠. 여기 VB 전압이 걸렸어요. 이것이 평형되는 조건을 우리가 구해주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저항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저항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이에요. 해결책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압이 0볼트일 때 여기 전압이 0볼트일 때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예를 들어서 VA고 여기 전압이 VB다 라고 했을 때 VA하고 VB가 같으면 저항이 있더라도 여기는 전류가 흐름이 전혀 없게 될 거라고. 여기에 전류 흐름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마주보는 이게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것들 두 개를 곱한 게 같다라고 하는 조건, 평형 조건이 성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여기 R2, 알파하고 R2. 지금 이게 RX라고 쓰자고요. 이걸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 저항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RX라고 하고 RR하고 R3하고 곱한 게 이것과 같다는 조건이 성립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했을 때 RX는 알파의 R1, R3 이렇게 해서 R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값만 알면은 이거의 값을 모른다고 해도 알 수가 있는 마치 계측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회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조정해서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요 RX, 여기서는 R2죠. RX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조건이 돼야 평형 조건이 되느냐?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조금 어렵게들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단하게 이런 조건이 성립하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RR하고 R3하고 곱한 게 알파하고 R2 마주보는 거, R2하고 알파 곱한 게 평형 조건이에요.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넷 중에 하나를 모를 때 그 값을 찾아내는 건데 그럼 왜 이런 조건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 VA라고 하고 VB라고 하자고요. 똑같은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픈이 됐다고 생각해도 되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의 조건을 보는 거니까 여기는 오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가 VB가 걸리면 여기 회로하고 이거를 뺀 여기 회로가 나눠질 수 있다고요. 똑같이 VB가 걸리고 여기가 VB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VA는 R1 더하기 알파에 R1에 걸린 전압이죠. R1에 걸린 전압 곱하기 VB.
이게 VA가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VB는 R3하고 R2죠. R3 플러스 R2에 걸린 전압을 보자고요. R2에 걸린 전압. 그 다음에 여기에 VB를 곱하면 스몰 VB 전압이 얻어질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전압이 같을 때 전류가 흐르질 않죠. 전위가 같으면 여기 1V고 여기 1V일 때 전류는 흐르질 않아요. 적은 저항이 있다고 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위가 같기 때문에 VA하고 스몰 VB 전압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VA 이꼴 VB가 되죠. 이런 조건이 돼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조건에다가 요 식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넘겨보면 R1 플러스 알파에 R1 VB 마이너스 R3 플러스 R2에 VB 이꼴 제로가 되죠. 그럼 VB는 묶어낼 수 있죠? VB. 그러면 R1 플러스 알파에 R1 마이너스 R3 플러스 R2에 R2 이꼴 제로가 되겠죠. VB가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어떤 값을 갖는다고요. 10V면 10V, 20V면 20V. 그래서 제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요거하고 요거가 같을 때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로로 넣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R1 플러스 R4 R1 마이너스 R3 플러스 R2에 R2 이꼴 제로가 되는 조건. 그러면 이걸 통분하죠. R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R3 플러스 R2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주면 되니까 R1 R2 플러스 R1 R3 마이너스 R1 R2 마이너스 R2 알파가 되겠죠. 이게 제로가 되겠죠. 여기다 요 분모를 곱해주면 여기 그대로 제로가 되고 이거는 여기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R1 R2는 똑같죠. 빼니까 상쇄되겠죠. 그러면 R1 R3 R2 알파가 돼요. 이게 제로가 돼요. 그럼 이걸 이항시키면 R1 R3 이꼴 R2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 하에서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평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죠? 같죠? 그래서 이게 평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를 곱했을 때 같은 게 평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VA하고 여기 VB, 스몰 VB가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다 만약에 암메탈을 놓고 이걸 모른다, R2를 모른다. 그럼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R2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기가 15ohm이고 여기가 25ohm이에요. 여기가 35ohm이고 그런데 이 값을 몰라요. 모르는데 평형이 됐어요. 여기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R1하고 R3 20 곱하기 35ohm은 알파하고 이게 뭐 RX라고 치자고요. 그럼 15ohm하고 요 RX하고 곱한 거, RX하고 15ohm하고 곱한 거, 이게 같은 거니까 여기서 RX는 2, 3은 65ohm이 되겠죠. 65ohm을 15ohm으로 나누니까 6ohm이 되겠죠. 그래서 6ohm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의 저항의 값을 모른다고 했을 때 평형 조건을 맞추는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저항을 달고 여기가 평형 조건이 아니에요. 전압이 달라요. VA하고 VB가 전압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I를 구하라. 또는 이쪽으로 뭐 흐르겠죠. 그런 전류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이런 평형 조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모양은 휘트스톤 브릿지인데 평형 조건으로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방법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는 좀 난감하죠. 여기 10V가 걸려 있어요. 10V, DC가 걸려 있고 AC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R는 500ohm, R2는 600ohm, 그 다음에 R3는 500ohm, 알파는 400ohm. 자, 그럴 때 100ohm에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든 전류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휘스톤 브릿지를 이용해서 평형 조건을 적용해서 푼다. 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는 좀 중노동을 해줘야 돼요. 중노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VA고 여기가 VB다. 그랬을 때 요거를 105음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R5라고 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태분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회로가 있을 때 어느 하나의 어떤 부하를 선택해서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하를 오픈시킨 다음에 그 부하에 걸린 전압을 쭉 계산해야 되고요. 그것을 태분안에 등가 전압원으로 넣고 그 다음에 오픈된 상태에서 나머지 회로를 바라봤을 때의 합성 저항, 그 저항을 내부 등가 저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구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걸린 전압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걸 태분안의 등가 전압원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VA하고 VB를 구해서 이것을 빼줘야지 여기 걸린 전압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를 오픈시키고 우리가 보니까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보실 때 여기는 10V가 걸릴 거예요. 10V. 여기는 이제 0V라고 치고요. 자, 그럼 10V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오픈이고 그러면 여기 회로가 없는 거하고 여기 회로가 없는 거로 두 개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VA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VA는 500오hm, 600오hm, 500오hm 더하기 600오hm 걸린 전압이니까 이거를 10V 곱하기 10V니까 5.454V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VB를 구할 수가 있겠죠. VB. 이거는 400오hm 더하기 500오hm, 그 다음에 400오hm에 걸린 거니까 이걸 10하면 4.444V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하면 VA가 높죠? 그럼 VA 마이너스 VB는 5.454 마이너스 4.444V니까 1.01V가 나올 거라고요. 이게 바로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고쳤을 때의 전압원이 되는 거예요. 태분안의 전압원. 그럼 우리가 여기다 그려놓자고요. 이거를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RTH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부하니까 여기는 지금 부하고요. 여기는 부하가 지금 얼마냐면 105.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고쳤을 때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부하를 오픈시키고 여기를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로를 봤을 때 전압원은 쇼트시키고 전류원은 오픈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전압원이니까 이거를 쇼트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쇼트예요. 이렇게 쇼트가 돼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럼 회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500오hm, 여기 600오hm. 여기가 쇼트 되겠죠? 쇼트가 되고 여기가 500오hm. 그 다음에 여기가 400오hm. 이렇게 되겠죠. 부하에서 바라본 나머지 저항. 그런데 전압원은 쇼트시키니까 병렬된 거 여기하고 여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병렬 합성량을 구하는 거는 600 더하기 500 그 다음에 600 곱하기 50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1100분의 6530 이렇게 되겠죠. 이걸 나눠주면 272.75ohm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00 더하기 500 그 다음에 400 곱하기 500이니까 병렬 합성 저항은 그러면 이거는 900분의 20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22.25ohm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494.95ohm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RTH 태분안의 내부 등가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94.95ohm이 돼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죠.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VL이라고 할 때 VL은 105오hm 더하기 494.95ohm 분의 여기에 걸린 전압이니까 105오hm 곱하기
탭은 안에 등가 전압원은 1.01V가 됐죠. 1.01V. 이걸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V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0.1698 정도 나와요. 그럼 여기가 0.1698V니까 그럼 여기에 로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로드 105Ohm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하면 이게 IL이 되겠죠. 그럼 IL은 105Ohm. 부하의 저항이 105Ohm이니까 105Ohm 나누기 부하에 걸린 전압 이게 0.1698V니까 1.698mA 이렇게 구해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1.698mA로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은 휘트스톤 브릿지인데 휘트스톤 브릿지의 어떤 평형 조건, 뭐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다 이런 조건이 여기 계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탭은 안의 정리를 적용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양은 휘트스톤 브릿지인데 계산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괴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평형 조건, 여러분들이 그 대각선 곱한 거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평형 조건, 그런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변종 스타일, 휘트스톤 브릿지인데 계산은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하고 상관없는 것. 이런 거는 태분할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푸는 방법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